예, 전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은 제가 언제나 환영합니다만은, 별풍선은 주지 마세요. 별풍선, 괜히 뭐, 그걸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건데, 아프리카 TV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별풍선을 안 받고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별풍선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 시작했는데 벌써 150분 정도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음, 예, 뭐 제가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 제가 잘 아는 분들과 방송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국회 사정상 그럴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저희 당에서 하는 팟캐스트. 예, 들어보신 분. 예, 예.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들어보셨으면 꼭 그 팟짱 후기에다가 한마디씩을 좀 남겨주세요. 응? 그래야 팟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순위가 32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2위 순위면 그래도 저희 당이 명운을 걸고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민망한 점수다. 그래서 그래도 한 5등 안에는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주소를 혹시 잠깐만요. 주소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잠깐만. 팟빵이네요. 팟짱이 아니고 팟빵입니다. 팟빵. 예, 예. 팟빵에 가셔서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주소를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팟빵에 가셔서 진짜가 나타났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 채널 9688. 예. 자, 이게 주소입니다. 이 주소로 가셔서 예, 주소로 가셔가지고 꼭 좀 들어주시고 후기도 남겨주십시오. 후기는 편파적으로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예. 3명 중에 김광진이 제일 잘하더라. 이런 말 좀 할 수 있도록 후기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병들의 전역 지원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징병제 국가이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무를 하고 소리가 작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컴퓨터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마이크 소리는 어디서 더 높이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잠깐. 믹서. 잠깐만요. 마이크 소리를 좀 올리는 법을 알려줄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안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게 소리가 너무 작다고 다들 그러시거든? 그 지금 최대한 한 건데. 했는데? 결제해야 돼? 이거? 반대표? 시간이 근데 되나 모르겠어. 1시 30분 도착이면 뭐 있냐?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시간 되면 그래도 대표 가는데 같이 가지 뭐. 지금은 일단은 예, 이대로 오케이. 말을 크게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시작할게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계속 그 CPU가 그 초가다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컴퓨터를 새로 사가지고 아직 세팅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오, 별별 랭킹에 추천 억수로 받는 방 1위에 등극했대요. 예.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은 군인들의 처우 문제, 이걸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만 것처럼 우리나라 군인들의 월급이 상당히 이제 적죠. 징병제 국가고 국민의 의무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라고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국제적인 기구에서 얘기할 때는 군인들도 최저임금을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법정 최저임금의 거의 10분의 1 가까운 정도의 금액을 받죠. 월 1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걸 월급이라고 해야 될지 주급이라고 해야 될지도 아쉬울 정도의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최저임금을 좀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별풍선은 주지 말아주세요. 별풍선 주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추천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만큼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더 많이 주장해 주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청년들에게 두 가지 공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병들의 월급을 2배로 인상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희망준비금 제도라고 해서 전역을 할 때 일정 정도 퇴직금의 형식으로 돈을 좀 모아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요. 급여를 2배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쨌든 매년 15%에서 20% 정도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 말기쯤 되면 최종적으로 2배가 인상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소리가 지금 좀 작은 것이 지금 이 볼륨이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가 잘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좀 크게 얘기할게요. 예. 지금은 좀 잘 들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스피커를 좀 키워주세요. 잘 안 들리면. 예. 그래서 최저임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잠시만요. 예. 예. 지금 등장한 분은 저희 방의 김규현 비서입니다. 아, 부스터가 있네. 예, 엄청 커졌죠? 잘 들리나요? 엄청 크게 들려요? 좀 줄일까요? 조금 줄여요? 아니면은 너무 커요?
반 정도만 해야 되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요걸로 하시는 오케이. understand. 자, 네, 마이크 부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예. 저분은 저희 방의 6급 비서십니다. 예. 원래 게임 회사를 하던 친구인데, 게임 회사가 쏴라고 하는, 그 다음 카카오 게임을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나 ICT 이런 분야는 대부분 산업기능 요원들이 같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마에스터고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위 이제 마에스터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를 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졸업생, 그러니까 마에스터고를 졸업한 사람으로만 한정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없게끔 제도가 개편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같이 이제 이후에 하다 보면 산업체로 연구원들을 같이 이제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을 산업체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전부 다 군대를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연구를 하거나 이 R&D를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없어져서 회사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국회에 와서 이 제도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 방에 와서 그와 관련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오고 나서 제가 게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꽤 많은 일들도 하게 되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또 좀 돌아갈게요. 급여를 2배로 올려주는 것은 지금 정권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문제는 희망준비금 제도라고 하는 것처럼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 당적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 정도는 좀 검색해보셔도 알 것 같은데 예. 이 제도가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두 번째는 공약들을 이렇게 막 남발하다 보면 두 번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거치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공약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다시 한번 따지는 것인데 그때도 이 희망준비금 제도는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시작되면서도 지킬 공약 사업 중에 하나로 명시를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런 희망준비금 제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별풍선 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추천만 좀 많이 해주세요. 별풍선은 제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준비금 제도를 대통령이 공약했었고 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진행하지 않다면 법으로 만들어야겠다, 강제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제 최저임금의 3배 정도,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이렇게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니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법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슬픈 일이죠. 처음부터 포퓰리즘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졌던 것 같아요. 여튼 포퓰리즘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결국 이걸 이제 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 하도 야당이 이제 얘기를 하고 떠드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고 돈은 주고 싶지 않고 하니 제도를 이렇게 한 거죠. 월급을 받은 거에서 그 월급의 일정 정도의 금액을 띄어서
보관했다가 적금처럼 들었다가 퇴직할 때, 전역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삼모사를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 외에 국가가 추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네 받았던 월급에서 그대로 모아다가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공약사항이고 청년들에게 대한 우롱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참 슬픈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국가가 돈이 어딨냐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지 3년 넘게 이제 4년 차를 하고 있고, 또 예결위도 해보고 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우선순위를 말하지 못하거나 돈의 우선순위를 강제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돈이 없어서 못하진 않습니다. 4대강 하는데 뭐 22조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자원예교로 날려먹은 돈이 40몇 조 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돈을 아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도 지금 국방위원회가 쓰고 있는 예산 이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예산 1년에 연간이 아니죠. 전역하는 사람들에게 300만원 정도의 전역지원금을 주는데 한 8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국방예산이 올해 이제 40조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방산비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산비리를 좀 바로잡고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에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은 한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군필이냐고 묻는 분들 많으신데 몰라서 묻는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일부러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고요. 상근 예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구 주민이시네요. 고향이 순천이시라고. 제가 많은 분들이 농담삼아 저한테 광진구를 광진에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번 광진구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예. 광진구는 어쨌든 저희 당의 의원분이 두 분이 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순천에 집중해서 순천과 곡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좀 잠깐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해보니까 댓글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들은 쭉 하고 그 다음 제 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질문 해가지고 그게 빠져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방송 초기니까요.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아, 컵이 이쁘다고요? 이게 YMCA 이게 거꾸로 보이신지 모르겠네. YMCA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컵입니다. 예. 제가 순천 YMCA에서 재정이사를 쭉 했었고 YMC 활동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임기 동안 법안을 한 건도 내지 않으신 분도 있고 많이 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로만 뭐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또 국회의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건 하나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 숫자적인 거 가지고로 많이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출석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고, 두 번째는 법안 발의 건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안의 통과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안의 통과율은 그래도 뭐 중요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석률은 사실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출석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출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현재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한 5시 이 정도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정부 질문을. 이 중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한 6, 7시간 정도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 출석해야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지 아십니까? 한번 댓글 써보세요. 6시간 회의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출석을 해야 출석률에 포함이 될까요? 10분, 2시간, 1시간, 3시간. 예. 그러니까 뭐 한 반 정도, 50% 정도 이렇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답은 1초입니다. 1초. 예. 그 회의가 열리는 동안 단 1초라도 회의장에 들어가서 출석만 찍고 나오면 출석의 퍼센트지로는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수치로 보는 그 출석률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실제로 모든 의정 활동을 잘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맞습니다만, 아직은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범위가 필요한 거고요. 다만 저는 본회의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는 본회의가 있고 어떤 질의를 듣는 본회의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표를 하는 본회의는 직접 가서 의원이 누가 남이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방에서도 다 방송을 볼 수 있고, 또 본인의 주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항상 듣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실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대정부 질문은 질문을 하는 의원만 본회의장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혹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출석률이라고 하는 것에 좀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5분 정도가 지나가는데, 예. 장하나 의원은 왜 팟빵 안 하냐고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이제 당에서 중점적으로 한 게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진성준, 김광진, 진선미 3명의 진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의원 3명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팟짱인가요? 팟빵인가요? 제가 해석 헷갈리네. 여기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좀 들어보시고, 특히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의원 중에 김광진이 제일 잘하더라 이렇게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오창석 아나운서랑 친분이 있냐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가끔 뭐 그냥 술 한잔씩 하기도 하고요. 오하운 아나운서, 요즘은 아나운서가 아니고 작가로 거의 데뷔해가지고 작가로 본인을 소개하시던데, 저를 인터뷰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오창석 아나운서 한번
전화 연결해볼까요? 오창석 아나운서. 전화 안 받으면 어쩌죠? 어떡하죠? 전화번호가 없네. 응? 잠깐만요.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제 전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버렸네요. 아유, 민망하게도. 예. 카톡에 남겨놓을게요. 아, 예. 아니, 오창석 아나운서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건데, 제 전화를 안 받네요. 근데 카톡에 뭘 남겨줬는데, 카톡도 확인을 안 하네요. 일자가 안 없어지는 걸로 봐서, 예. 썬0416님이 이 매니저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추천받고요. 별풍선은 받지 않습니다. 별풍선 쏴주셔봤자 제가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풍선 주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이 있네요. 제가 방송 스케줄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 스케줄 중에 변동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수요일날이 제가 법안 심의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수요일날이 본회의가 잡혀가지고 수요일날 법안 심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시간은 지금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시간은 좀 정해지면 그때 미리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오창석 아나운서가 제 전화를 받지 않네요. 안타깝게도. 예.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 의미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서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어울린다고 생각돼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 2대8. 제가 원래 근데 약간 좀 2대8 가르마를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여서요. 배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포마드를 바르진 않고요. 약간 왁스를 하는데 특별히 뭐 드라이를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손 해가지고 한 2번 머리 이렇게 넘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좀 먹습니다. 예. 뭐 잘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적당히는 먹어요. 그래서 언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치맥 파티 한번 할까요? 예.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있으신가요? 예, 그럼 치맥 파티 준비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한 지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사실 2번째 하는 날이니까 술 잘 먹는 분은 안 돼요. 특별 유유님 너무 잘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래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겼다고 하는 분들 하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지난번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을 할 때 그 말을 했는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악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여러 악플을 받고 뭐 인신공격성 발언, 뭐 성적인 발언, 뭐 엄청난 욕들을 많이 받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베의 공격도 많이 당하고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 댓글 부대나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만, 제가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던 악플, 이건 제가 이제 국회의원 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걸로 먼저 최고위원이 당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4.11 총선을 치룰 때 전국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최고위원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달리냐면, 당시에 이제 민주통합당,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의 청년 비례 외모가 조금만 잘생겼어도 당 지지율이 1%는 올랐겠다, 이런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게 왠지 내 책임인 것 같고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플이 그게 악플인지 정말 진심인지 핵 직구죠. 예, 악플이 아니고요. 예. 근데 그게 가장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막 이렇게 욕하는 거, 뭐 너 같은 놈이 어쩌냐 저쩌냐 뭐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예, 그 말이 제 몸쪽을 파고드는 핵직구였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제가 나름 서울물 많이 먹고 3년간 소위 아리수를 먹고 자랐더니 얼굴도 좀 하얘지는 것 같고요. 좀 외모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예. 푸파 하시나요? 푸파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예. 아, 푸드파이터, 음식 먹는 먹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래 양이 적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잘 많이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도 잘 못 먹고 입도 짧아가지고 금방 또 배도 부르고, 근데 못 먹는 거는 없이 다 잘 먹습니다. 예. 필리핀에서 저를 보셨다고요? 필리핀에서 군생활 하셨습니까? 거기가 아라오 부대였던가요? 예. 방금 필리핀이라는 분 대답 한 번만 좀 해주세요. 파병 부대. 예, 스페셜님. 그러셨구나. 예. 그럼 이제 전역하셨어요? 하여튼 건강히 잘 군생활 마치신 거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아라오 부대. 아라오 부대 참 진짜 저도 여러 군데 파병지를 좀 다녀봤는데, 이거 괜찮은 질문이네요. 왜 국회의원들은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 끝나면 잘했어 이 말을 하는지 진심 궁금하다.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왜 그 말을 막 할까? 응? 잠시만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사실은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그래서 카카오톡 그걸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네. 예. 진동이 약해서 잘 못 받았어요. 제가 이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제 이 시청자분들이 오창석 아나운서랑 친하냐, 저랑요? 네. 네. 라고 하는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친합니다. 예? 난 별로 안 친하다 그랬는데. 예? 예. 꿀성대를 가지고 있는 오창석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화 연결할게요 라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엄청 민망했다는. 예. 네, 꿀- 전화번호가 없었던 사이기 때문에. 예, 꿀성대의 목소리를 좀 들려달래요. 뭔가 멋진 멘트를 한번 좀 해주세요. 짧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생방송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의원님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내년에도 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 작가분이라고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시고 한데, 본인의 책이 있으면 책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집 렛미스타트라는 책
지난 3월 19일에 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또 계속 책 쓰고 있어요. 근데 저도 곧 팟캐스트로 돌아갈 것 같아서 팟캐스트로 돌아가면 또 저도 김명진 의원님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나중에 렛미 스타트 책 가지고 책 소개하는 방송을 한번 출연해 주세요. 알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예. 아니 뭐 별풍선을 쏘신다고 강퇴를 하는 건 아닌데요. 가급적 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 잘했어 이거 왜 하는지 그걸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예. 사실은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박수 치고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뭐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국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관례상 어떤 사람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제일 막내 의원이잖아요. 19대 최연소 의원인데 근데 잘했어 이거는 반말이잖아요. 그래서 잘했어요 라고를 하려다가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분들이 야 그건 아니야 그거 안 맞아 그냥 무조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다선 의원이든 나이가 많든 잘했어 이걸로 통일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저도 다선 의원이 말씀하셔도 약간 소심하게 들릴 듯 말 듯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대 국회 들어서 이 제도를 좀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의결돼가지고 이제는 상대방이 잘하거나 혹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이슈의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쳐주는 제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요즘은 박수 많이 치고요.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깜짝 게스트가 등장하셨습니다. 예. 아 이거 자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시사타파입니다. 시사타파에서 잠깐 오셨습니다. 예, 자기소개 해주세요. 예, 우리 김 의원님 아직 방송 초반인데 국회에 왔다가 우리 방송 캠이랑 그리고 음량 시스템 좀 맞춰드리려고 예 왔어요. 예,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세요. 김 의원님 저거 좀 얘기해줘요. 예. 오늘 혁신안 발표했는데 못 읽어봤어요. 그 진짜? 예. 그거 궁금해하던데. 예, 예, 저는 시사 브리핑을 해주는 방송이 아닙니다. 시사 브리핑은 시사타파나 뭐 망치부인이나 뭐 뉴스 읽어주는 사람 뭐 이런데 방송을 가서 들어보시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예, 혁신안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 혁신안을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본회의가 있고 제가 오전에 군인권 개선 특위가 오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군인권 개선 특위를 갔다가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또 그 오전 중에는 본회의장 잠깐 갔다가 뭐 하다 보니까요 다른 일을 하지 못했네요. 예. 그 점 사과드리고 혁신안에 대해서는 읽어보고 내일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과 의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군인권 및 병역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했어요. 사실 지난 4월 7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벌써 1년이 넘어서 4월 7일인데 윤일병 폭행 사건이라고 들어보셨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참으면 윤일병, 안 참으면 임병장이 된다 이런 슬픈 얘기가 막 떠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윤일병 사건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작년 4월 7일 날이었죠. 4월 7일 날 어떤 윤일병이라고 하는 부대원 그 병사가
회식 중에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게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1년이면 매년 1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50명 정도는 뭐 사건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사망하고요. 100명 정도는 자살을 하게 되는데, 윤일병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실제적인 사망의 사유가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된 게 아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군의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이 군헌병대가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기도가 폐쇄돼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음식물 먹다가 죽었을 것 같지 않아,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유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현재는 우리 아들이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족들이 군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 결과에 나왔습니다만은, 사건 초기가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분들이 소위 이제 그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이렇게 말을 맞추고 저렇게 말을 맞추고 이 장병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로 다 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족들이 그 입증을 해내겠어요? 우리 아들이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죠. 이 제도를 일단 사법체계에서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유족들이 정말 특수한 케이스입니다만은 맞아서 사망하게 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제 그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대부분의 재판은 사단 범위에서 재판을 하도록 됩니다. 근데 사단장, 우리는 삼권 분립 체계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삼권 분립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일반 행정부에서 사법 재판관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 재판부의 사단 검찰이나 사단 헌병이나 사단 재판부, 이 모든 것들을 사단장이 예하에 거느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단장이 결정하거나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이것을 조정해버리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독립성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사법제도 개혁의 두 번째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3명의 재판관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주심 판사가 있고 양 옆에 배석 판사가 있는데, 주심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어요. 장군이 주심 판사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않고 있는. 그리고는 양 옆에 있는 일반 재판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법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아직 군 법무관이나 군 재판을 재판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이 없어서 장성에게 권한을 위임해줬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재판관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널렸고 또 그런 것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관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감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재판을 받아보신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재판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탄원서를 써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실제 군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원해주는 거죠. 소명해주고 이런 걸 좀 정상을 참작해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 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사단장이 탄원할 수도 있고 육군 참모총장이 탄원할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이 탄원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판사가 참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감경권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감안해서 재판관이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했을 때도 이 징역 2년 뭐 이렇게 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단장이 감경을 시켜줘 버려요. 감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법의 심판을 통해서 형량이 정해졌는데 2년은 너무 과한 것 같아, 1년으로 깎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깎아줘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경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법부의 권한을 초월하는 너무 과도한 권한이다, 이걸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법체계의 개선의 4번째인 거고요. 5번째는 이겁니다. 일상적인 재판도 우리가 군사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군사법원이 평상시에도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초병을 폭행했다거나 아니면 총기를 탈취해서 어떻게 탈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복을 입은 사람끼리 발생해서 상관을 못 오겠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성추행 사건을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다가 민간인과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건을 일으켰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재판이 필요한 것은 다 민사재판으로 옮겨가고, 특별하게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사재판, 군사법정을 두자. 그리고 그 군사법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 가정법원이나 이혼전문법원이나 뭐 이제 이런 법원들도 법원 안에 특별법원을 따로 두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법원도 일반 법원 산하에 군사법정을 따로 특수법원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중요한 방향성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오전에 여야의 국회의원들과 이제 오늘은 그 공청회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변호사분들이나 교수분들이 오셔서 전문가들이 보기에 국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반영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냐, 혹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에 맞겠고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공청회 자리였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프리카님 너무 뭐 화내서 말씀하지 마세요.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쓰신 걸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그냥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답변도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계속 똑같은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실제로 궁금하신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예. 퇴근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지금 제 의원회관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좀 해왔었고, 또 사실 시민운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했었고, 또 순천의 청소년축제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들과 여러가지 청소년들이 만드는 동아리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체육제, 음악회, 미술제, 그리고 뭐
이 아카데미들,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꾸미는, 그리고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제가 한 6년, 7년 쭉 같이 청소년들하고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천 YMCA에서 재정이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직업은 따로 월급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시민운동은 제 생활정치의 일환으로서 좋은 세상을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왔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희 당이 이제 지난 4.11 총선 때 시민사회단체도 정당에 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민통합당이라고 하는 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통합당의 전라남 도당 대변인으로 입당을 하게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는데요. 그 제도에서 전체 372명의 국회 의원을 지망하는 청년 지원자 중에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순천 시민분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장하나 의원이 저랑 같이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저랑 장하나 의원이 현직에서 국회의원 생활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 중에 27번 비례 28번으로 정은혜 저희 당의 부대변인과 안상현 씨라고 하는 분이 비례대표 후보로 있었습니다. 청년 몫으로요. 예. 제가 치킨을 사드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치킨을 사주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예. 도로를 왜 공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에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결혼은 했고요. 특별유유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했고, 결혼한 지는 1년 됐습니다. 제가 4월 7일날 4월 6일날 결혼을 했는데, 참,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이제, 날짜가 4월 6일날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의미성이 있습니다만, 4월 7일날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고,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온 날이, 도착한 날이 4월 16일이었어요. 4월 16일 날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날이죠.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 날짜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4월 7일, 그리고 4월 16일. 예. 저희 부인은 지금 광주에서 일을 하고요. 처음에는 저랑 이제 같이 주말 부부로서 좀 생활하다가 가급적이면 주중에라도 얼굴을 좀 가끔 보자라고 해서 부인이 힘들어도 주중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또 광주나 순천에 내려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의 기러기 겸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광진이 형 미남이시네요. 아, 공기반 자르반님, 왠지 제가 심어놓은 댓글 부대원 같긴 하지만 그런 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좌우명은 제 좌우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다려보세요. 이걸 읽으실 수 있는 분. 자, 읽어보세요. 오, 좋은 글이네요. 닭꼬치짱님. 오, 맞히신 분이 있어요. 잠깐만. 3.1혁명 일꾼님. 오,
맞습니다. 좌우명 바닥에 버렸어요. 예.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이라고 하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예, 이게 제 좌우명인데 사실은 제 고등학교 교훈이에요. 순천고등학교 교훈인데 저 말이 참 제가 살면서 참 좋은 말이고 평생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왜 갑자기 하트가 이렇게 많아지죠? 예.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담뱃값요? 담뱃값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그쪽에 대한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언제 필요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분을 한번 좀 모시고 하트가 여기에요? 예. 보건복지위원 모시고 담뱃값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그런 것들 좀 같이 논의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뭐 김용익 의원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김성주 간사도 있겠고 예. 안철수 의원님도 계시는데 안 의원님이 이 제 방송에 나와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대정부 질문 하시던데 안철수 대표님 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근데 참 시간이 빨라요. 예. 벌써 여러분과 약속한 1시간이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직 추천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추천을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최저임금이 이제 6월이면은 또 개편이 정해지죠.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이. 그 문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제가 나를 한우 잡아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1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금방 한두 마디 얘기를 하고 나면 1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예,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궁금해 하시는 것들 혹시 여기도 보니까 그 방명록이나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 게시판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질문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건빵님은 계속 좀 쓸데없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의 방송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방에 가셔서 열심히 방송 잘 들어주세요. 예. 매니저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썬0416님 예, 특별히 더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내일 시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은 4시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시 정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팟짱 주소에 들어가셔서 후기에 김광진 잘하더라 이 말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 그러면 그 나머지 진성준, 진선미, 이 작가 이 세 분에게 많은 그 구박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 부대원으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녹화를 안 눌렀네요. 예.